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만 주로 이야기할 건데요. 사인 함수는 옛날에는 이제 그 한자 말로 정현이란 말을 쓰고, 코사인 함수는 이제 여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이제 코자가 들어간 것이 이제 여의 의미, 즉 나머지라는 의미입니다. 사인 함수는 우리가 이 각을 B를 중심으로 했을 때 빗변분의 높이, 즉 S자를 쓰는 형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C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함수는 앞에 C니까 말 그대로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C분의 A 이런 형태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이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주기가 2파이니까 이제 사인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이, 2파이, 여기 1 되는 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되는 데가 2분의 3파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1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파일 때 0이 됐다가 파일 때 마이너스 1 됐다가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이고, 이제 요것은 이제 사인 x의 그래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출발점을 O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할 때 이제 P, Q 하면 이제 즉 출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 OP와 OQ를 의미해요. 그래서 출발점을 각의 꼭지점, 이걸 꼭지점. 그 다음에 반직선은 각의 편, 요것은 이제 각의 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각을 재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재겠죠. 그래서 60분법이 있는데 60분법은 우리가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수메르에서는 항상 그 1년을 360도, 즉 항성의 운동, 태양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 때 한 바퀴 삥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0일 정도 걸렸으니까 360도를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도씩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360도를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에 이제 평평한 것, 즉 수평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걸 이제 평각이라고 하죠. 반에 해당하니까 180도죠. 그 다음에 태양이 한 복판의 꼭대기 자기의 머리 위에 있을 때 그걸 갖다 직각해서 90도에 해당하죠. 각을 잴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재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잽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써요. 시계 반대 방향. 이걸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보통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방향, 이제 반대 방향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방향. 직각을 이제 보통 각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각을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드라고 하는 각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보로다라고 하는 이제 나폴레옹 혁명 시대 때 등장한 십진법을 주장한 학자인 걸로 기억하죠. 그때 이 사람이 온각을 이제 400이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그때 단위가 그레드입니다. 그레드. 그러면 직각은 4분의 1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이 단위를 갖다 그레드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십진법을 이제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도법은 우리가 말 그대로 각의 꼭지점에서 원을 그렸을 때 이제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때의 각, 그걸 갖다 1라디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B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편의상 얼마로 생각하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이제 그려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그러면은 원둘레는 2파이가 되죠. 원둘레. 거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360도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x도에 해당하는 거, 그때 라디안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 즉 세타 라디안 x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0 세타는 2파이 x가 돼서 여기를 끄고 세타는 180분의 파이 x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x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환 공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 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온각은 2파이 라디안, 평각은 즉 180도니까 파이 라디안이 되고, 직각은 90도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표로 만들면 여기 이제 주어진 표를 얻어낼 수 있는데, 기준은 이제 60준법, 직각, 그레드, 온각, 호도법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상 나누고요. 각을 온각, 평각, 직각, 그 다음에 삼각형, 정삼각형의 한 내각 이렇게 하죠. 60분법으로 보면 360도, 180도, 90도, 60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금방 알 수 있고요. 직각을 각 R로 쓰기로 했으니까 2배는 2각 R, 4배니까 4각 R. 그 다음에 그레이드로 했을 때 우리 온각을 400 그레이드로 정의했고요. 그러면 그것의 반이니까 200, 100.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온각은 한 바퀴 도는 걸 온각. 그러면 반 바퀴 돌았으니까 2분의 1, 4분의 1 되겠죠. 호도법 방금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세타는 180분의 파이 x, 여기서 x가 60이니까 3분의 1 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직각에 해당하는 것이 각 R이니까 90도에 해당하는 것이 각 R이니까 60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60 각 R은 90 X가 돼서 X는 즉 3분의 2 각 R 되죠. 그래서 요게 얻어질 수 있어요. 요것도 비슷하게
그 비계산법 이런 식의 계산법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도는 180분의 파이니까 0.017 라디안이라는 걸 알고 있고 1라디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이분의 180도죠. 그래서 요거는 3.14분의 180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자, t가 라디안 각일 때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 t에 대해서 삼각함수 사인 t와 코사인 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거를 편의상 1이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p의 좌표를 x, y라고 하죠. 그러면 sin t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즉 1분의 y가 돼요. 그래서 1분의 y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분의 y. 그래서 이게 y가 되고요. 코사인 t는 1분의 x 이렇게 돼서 이거는 x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말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각도 t에 나옵니다. 실은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앞에 그 예각삼각형의 정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그럼 t가 시각을 나타내면 삼각함수는 진동을 나타낸다 하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움직이면 말이죠. 사인은 그때마다 요 높이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면 높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밑으로 가죠.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코사인의 의미도 보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이제 주기가 왜 1초냐? 이제 그 얘기부터 하죠. f of t가 그러면 sin 2파이 t라고 하자고요. 그럼 주기를 t라고 하자고요. 주기가 아직 모르니까 주기를 t라고 하면 f of t는 f의 t 더하기 t가 되죠.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sin 2파이 t 이퀄 요쪽은 sin 2파이 t 더하기 t 이게 돼서 요거는 sin 2파이 t 2파이 t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것은 다시 근데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인 함수죠. 그러면은 결국 요 값이 2파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2파이 t가 2파이가 돼요. 결국 t는 1이 되죠. 그래서 주기가 1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가 오메가인 이제 그런 함수가 이 주기하고 주파수하고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1면 오메가 분의 1이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A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기를 A라고 돼요. 모르니까 일단 이제 요것이 되는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기가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t 값이 얼마냐면 t 값이 오메가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의 t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이 즉 얼마냐면 지금 오메가 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얼마로 되냐면 오메가 분의 1 되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여기 2파이가 지워져야 되죠. 미안. 여기 우리 A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파이가 아니고 여기는 AT가 되고요. 여기 A.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오메가가 오메가 분의 A가 2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얼마냐 이건 필요 없고요. 2파이 오메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A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면 f of t는 sin 2파이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편의상 여기 s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우리는 기준음이 뭐냐면 라음이죠. 라음, 즉 가음, A음 따라서 그게 440Hz였어요. 라음은 A음의 기준음은 440Hz니까 이렇게 쓰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 2배를 해줬으니까 880 파이 t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라음이 나타내는 그 가음이 나타내는 표현되는 건 사인 함수는 사인 880 파이 t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화음은 항상 요 주파수랑 요 주파수 2배의 차이가 나는 게 완전 그 완옥타브잖아요. 그죠? 완옥타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음이 있을 거고 그거의 주파수가 이제 더블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쳐야 되죠. 합치면 요 주파수랑 요 주파수를 합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화음은 항상 주파수가 그 2대 3의 비율로 나타나죠. 항상 2대 3. 그래서 기준음이 있고 5도음이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음을 합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화음이. 테트락스는 1대 2대 3대 4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악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는데 같은 도음이라도 같은 C4라고 하는 그 음을 이제 피아노 쳤을 때 내는 소리랑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는 분명히 다르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후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수학자 후리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함수는 삼각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걸 이제 1807년에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학술원에 제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 f of t의 주기가 오메가 분의 1이면 주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삼각급수라고 돼요. 삼각급수 또는 후리에 급수. 그래서 후리에는 이 삼각급수, 즉 후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열방정식의 해를 구했어요. 열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u 이퀄 0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u는 뭐 적당히 어떤 그 초기 온도가 뭐 주어져 있고 u0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바운더리가 정해지고 뭐 이런 식의 그 경계치 문제를 푸는 이제 그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열방정식이라고 돼요. 열방정식. 그래서 이제 함수 오메가를 함수 f의 이제 고유 주파수라고 하자고요. 기음을 이제 먼저 정해 줍니다. 기음 아까 뭐 우리가 라음과 같이 어떤 기본음을 정해 주고요. 개수는 이제 뭐를 아까 우리 그 삼각급수의 그 앞에 개수가 있었죠. AN, BN이 있어요. 여기 AN, BN 그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음과 그 배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음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악기가 같은 기음으로 연주되더라도 다른 색을 가진 것은 바로 기음에 대한 배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 즉 음색이 다르다는 의미는 기음에 대한 배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 같은 도음처럼 불어도 다른 음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관악기에는 관 속의 공기가 관악기는 관 속의 공기를 이제 불어서 내는 건데 열린 곳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낮고 관이 막힌 곳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높아서 그러한 공기의 진동은 삼각함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공기가 진동하니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라리넷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기음에 대해서 짝수 배음은 없고 홀수 배음만 있는 삼각함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앞에 적당한 이제 그 세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라리넷 음색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플루트가 내는 소리는 좀 약간 투명하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음과 이 배음이 주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머지 배음은 아주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열린 관의 모습은 여기 열렸죠. 여기 이렇게 닫힌 관의 경우에는 여기가 닫혀 있어요. 이렇게 요 아래 이렇게. 그래서 닫힌 관하고 열린 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동이라는 그 개념은 뭐 심장이 뛰는 거, 우리 심장이 뛸 때 그 뭐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심장 뛰는 박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 리드미컬하게 걸을 때 이제 그 어떤 진동이 느껴질 거고요. 물고기의 지느러미의 움직임 또는 날짐승의 새가 날아갈 때 날개짓, 뭐 천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동이 있다 이런 거예요. 진동의 이제 전달은 하나의 이제 공명의 과정이 된다. 뭐 그런 거죠. 물체의 이제 고유한 진동을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스펙트럼으로부터 어떤 우리 스펙트럼 하면 뉴턴이 이제 실험으로 이제 증명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면 굴절이 돼가지고 이제 빨강,
우주, 파, 남, 보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별빛 가지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이 스펙트럼이 이동을 하면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 뭐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청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장 박동의 리듬을 의사들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식의 그 심장 박동이 움직이는지를 아는데 만약 환자가 들어오면 심장 박동의 그 정상이나 그 비교를 해서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제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어떤 광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 표면에서 이제 인공 지진을 통하면 인공 지진을 일으키면 이렇게 지진파가 이 광물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파형을 이제 이렇게 나갈 텐데 부딪혀서 그러면 이 파형을 보고 어떤 광물이 이제 들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몸 속에 우리가 장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그 인버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리학의 이제 스트링 시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체의 이제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알려졌지만 요즘에 와서는 그 원자에도 다시 쪼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자보다 더 작은 최소 단위가 뭘까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끈 이론이 있어요. 즉 스트링 시오리. 끈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끈이 진동하면서 뭐 어떤 물체를 이제 그 형성한다. 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스트링 시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놀드 sommerfeld라고 하는 이제 그 물리학자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스펙트럼의 언어에서 듣는 것은 실로 원자들이 연주하는 천구의 음악이자 자연수의 관계로 이루어진 조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했고요. 또 라모라고 하는 이제 그 음악자 작곡가가 있는데 뭐 인도의 기행 뭐 이런 걸 작곡한 어떤 그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음악과 그토록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지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수학의 도움에 의해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제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제 그 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와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